어제 이제 204표의 찬성표가 나왔는데 사실 앞서 7명의 공개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결은 예상이 됐는데 숫자가 이제 204라는 숫자에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전반적인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저도 이번에 그 204표를 비롯해가지고 숫자에 굉장히 네. 이번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1, 2, 3이 있고 또 200표, 그 다음에 그 7월 24, 그 다음에 12,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탈표 수치라든가 이제 굉장히 네.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네. 그 이번에 가결이 11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거는 계엄 선포 사태하고 그 여야의 정치, 그러니까 그 정무적인 판단이 그래도 좀 분리가 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거는 민심 때문에 이제 국회도 결국은 그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그 85표의 기권, 85표의 반대표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1표 있지 않습니까? 기권과 무효표로 발생한 11표가 네. 도대체 이거는 국민을 아직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게 탄핵 전국에서 여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과제를 또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1표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효가 8표 나오고 기권이 3표가 나왔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권이 3표고 무효표가 8표인데 저는 네. 무효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점을 찍거나 아니면 원래 생각했던 기표 방식을 안 했다는 건데 저는 그게 예. 어떻게 보면 무효표보다도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기권표는 아예 아무 표기도 안 하고 의사를 표시 안 했다라고 하면 네. 무효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걸 가지고 왜 장난을 했을까. 실수라고 보기에는 8표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이다. 예. 저는 의도나 아니면은 그 85명의 완전히 반대를 했던 의원에 비해서 네. 이 8명 플러스 3명, 그러니까 11명의 의원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탄핵 전국에서 정확히 자기 의사를 네. 표시를 안 하면서 저는 또 숨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윤종학 기자께서는 어떻게 좀 총평해 주시겠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어젯밤에 참 편안히 주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또 2차 계엄할 수 있다는 뭐 여러 설들이 좀 있었고 했는데 뭐 찬성 204표, 이제 국내심에서도 이제 최소 12명의 의원이 이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한 것인데 큰 틀에서 보자면 만약에 수십만 명의 이 시민들이 여의도에서 탄핵 이 소추를 촉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또 지난주 토요일 3일 계엄 이후에 이제 1차 투표 때 토요일 날 탄핵안 관련 1차 투표 때 이 투표 불성립이 된 이후에 이 국민의힘의 이제 개혁파나 소장파 의원들에게 지역 사무실에서 예. 항의하는 모습들 그렇죠. 뭐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2차 투표 어제 이 2차 투표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이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과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12.3 이 비민주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맞서서 그날 밤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예. 이 계엄군과 맞섰고요. 국회의원들도 이 담장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달려가서 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이 계엄을 무효화했습니다.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지도자가 아니라 이 민초들이 이 나라를 구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이번 사건도 결국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켰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이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측면에서 보면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하는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결은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 사실 이게 좀 결정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부터는 7명의 공개 찬성에 더해서 이거는 가결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는 또 역으로 권성동 대표가 네. 그렇게 드러내놓고 표결을 자유에 맡기겠다라는 거에서 오히려 이거는
자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자유는 주되 당론은 유지를 한다라는 그 커다란 암묵적인 그 계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사실 1차 때 워낙에 전원 거부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저항이 강했고 이것을 뭐 거부하긴 두 번째마저 뭐 투표 참여 안 하는 것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1차 투표 때는 이제 3명의 의원이 이제 투표에 참여했었죠. 네네.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이 가운데 이제 안철수, 김혜지 의원은 탄핵 찬성을 했다고 네. 나중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이제 김상욱 의원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도 결국 당론에 따르겠다 해서 1차 투표 때는 탄핵 반대 투표를 했죠.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론의 이제 역풍이나 뭐 거센 반발이 좀 있으면서 이제 공개 찬성 입장이 7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탄핵안 가결 이 2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1명만 더 추가되면 이제 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이제 본회의 투표가 이제 진행될 때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봤는데 이 국민의힘의 찬성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몇 명이 될까?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친한파 의원들이 뭐 어젯밤 사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존의 문법으로는 한 2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이 원내대표 경선 그저께 이제 봤을 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됐지만은 106표 중에 72표가 권성동 의원이었고 이 비윤계 의원이었던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얻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찬성표의 이 규모가 최대 20표에서 30표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제 이 국민의힘 의총 중간에 이제 조경태 의원, 친한계 아주 측근 의원이죠. 경우에는 탄핵 찬성표 의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말도 전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또 반면에 이 탄핵 찬성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시그널도 있었는데요. 이 소장파 의원, 김재섭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의 소장파 의원 중에 이 1명이었었죠. 이 우재준 의원의 경우에는 대구가 지역구인데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나는 탄핵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이 서울 이제 송파가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도 이 본인은 표결에는 참여하겠지만 탄핵 반대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고요. 또 이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이게 밝혔었던 진종호 이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이 탄핵 국면, 이 개헌 국면 이후에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또 신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도 있기 때문에 이 탄핵 반대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는 말도 전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은 공개 찬성 7명의 의원들도 정말 명확하게 투표에 참여했을 때 이 탄핵 찬성에 전부 다 또 이 기표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는 또 탄핵 찬성으로 가는 이 이탈, 그러니까 당내 이 당론을 벗어난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게 막판에 좀 점쳐져서 결국에는 12명 정도 탄핵 찬성을 하게 됐고 결국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은 그 7표 얘기를 하셨을 때 그분들은 어쨌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표결 직전까지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7표가 분명히 그 가결, 찬성표로 생각을 했는데 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 7명 중에서도 그 찬성이 아닌 또 반대를 했다는 표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발표를 한 사람이 또 7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효표나 기권표를 다 감안했을 때 또 다른 추가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이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 중에 김상욱 의원을 주목하지는 않을 수 없는데 김상욱 의원의 그 1인 시위를 놓고 그 당 의원들이 보여줬던 그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그 다음에 또 윤상현 대표, 윤상현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이 그 김상욱 1인 시위에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그 격려냐 아니면 그 말싸움, 압박이냐, 사실상 압박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 목도리를 둘러주면서까지 했지만 거기에서 보여준 그 세 사람의 모습이 그 당내 이게 지금 분열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또 자명하게 보여줬고 그 선거 결과가 85표는 분명히 명확하게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 나머지 표의 그 어떤 표심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의총에서도 굉장히 뭐 예. 갑론의박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게 향후에 또 이제 국민의힘의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85표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처음에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 어려운 가운데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그 계엄 그 폐지 요구안에 이제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 해지 표구안에 해지 저기 표결안에 찬성을 했었는데 18명이 이제 들어와서 투표를 했고, 근데 85라는 숫자는 결국에는 그 윤상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에게 대권을 줄 수 없다, 정권을 줄 수 없다. 이 이재명 프레임에 갇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프레임에만 갇혀 있고 네. 그걸로만 된다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은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부분하고 이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여야가 싸워야 될 부분이 극명하게 분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심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5, 또 이 국힘을 지지하는 시민들 중에서도 65%가 일단은 탄핵에 대해서 아니 그 이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네. 다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도 정작 이 국회 내부에서는 특히 이제 국힘은 계엄과 탄핵을 저는 분리하지 않고 그냥 정무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향후에 지금 국민들이 보는 거는 그 국민의힘 당 해산까지도 거론하는 그렇죠. 그 청원 같은 경우에 30만이 지금 훌쩍 넘어섰다고 지금 보도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아까 저희가 85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지만 85표가 이게 그 계엄 선포를 반대한다라는 계엄에 대해서 긍정을 한다라는 거로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향후 국민의힘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